아시는 것처럼 북괴 김정은이가 2013년 12월 12일 북한의 장성택 행정부장을 단칼에 처형을 했죠. 단칼에 처형을 한 이후에 장성택 라인들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여기서 장성택 라인이다 하면은 무엇을 유추를 해야 하냐? 장성택이가 이 행정부장, 우리말 하면 이제 행안부 장관 비슷한 건데, 북한의 이 국가보위성은 아니더라도 국가보위성은 김정일이가 이 부장이었죠. 국가보위성 말고 사회안전성, 우리말 하면 이제 경찰이지요. 이제 경찰의 최고 수장이며, 그러나 김정일이가 이 2006년 뇌절중 그 이후에 일선에 나서지 못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사실상 장성택 행정부장이 모든 실권을 싹 다 장악을 했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장성택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있으면 조선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성택이가 이 김정일의 통치 자금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 온 어느 정도의 탈북민이다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성택이는 워낙 친중국통이어서 또한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이 친중 인사들,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과의 관시도 너무너무 좋아서 당시 김정일이가 이 92년도 하병법을 발의를 한 이후에 이 함경북도의 낮은 선봉지구 개발, 이 황금평 개발, 위하도 개발 등 당시에 김정일이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 개발 사업의 해외 투자금 거의 90%는 다 장성택이가 중국에 있는 고위 인사들을 통해서 싹 다 들여왔었죠. 그리고 장성택이는 처형되기 1년 전, 그러니까 2011년도였나요? 10년도였나? 장성택이는 중국의 50여 명 정도의 북한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갔죠. 그 당시에 후진타오를 비롯해서 중국 지도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의 당시 장성택을 중국 공산당은 거의 북한의 1인자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하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과의 관시는 정말 끈끈하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중국의 3인자였던 저유융쾅하고도 뭐 사이가 아주 좋았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장성택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장성택이를 김정은이가 처형을 한 이후, 물론 그 전에 장성택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최령에도 완전히 장성택이가 키워준 거나 다름이 없죠. 박봉주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장성택의 최측근들을 미리 처형을 하고 장성택이를 처형을 했죠. 그리고 중국과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 이 지역에 있는 장성택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델타 방콕은행의 자금도 사실은 장성택이가 관리를 했거든. 장성택이는 이 통치 자금도 관리를 했지만 당시에 김정은이가 가장 열받은 거는 김정일이가 사망을 한 이후에 중국과 동남아 해외에 김정일이의 통치자금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놨거든. 왜? 섭정왕, 중국에서도 섭정왕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장성택이를. 장성택이는 섭정왕이며 또 장성택이는 김정은이 저 오래 못 갈 줄 알았거든. 응?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거든. 왜? 돈은 다 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2014년, 15년 이때
중국 공산당은 친중 성향의 장성택 라인들을 하나하나 포섭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장성택 최측근들로 1차적으로 북한 망명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PPT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데일리 NK가 장성택 처형 10년, 북 간부들은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있을까? 장성택과 함께 사라진 20명의 여성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이를 즉각 처형을 했죠. 그 당시에 20명의 여성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20명의 여성들이 과연 누구냐?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예술인들과 주요 공장의 지배인, 평범한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에 있는 여성들. 그래서 당시에 국가보위부에서 이 여성들 더러운 잔당이라는 명목하에 체포를 하러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시다발적인 체포가 시작되니까 이 여성들이 그분께서 아십니까? 1번 동지가 모르는 사안은 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장성택 그분 1번이었죠. 1번.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에서 사실상 1번 동지는 누가 돼야 됩니까? 1번 동지는 김정은이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1번 동지는 이미 장성택이로 불리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20여 명의 여성들은 공장의 지배인, 예술인들도 있었지만 장성택과 돈을 거래를 한 화교들도 굉장히 많았으며 또 그 외에 일본하고 거래를 한 째뽀라고 하죠. 제일동포, 째뽀 돈주들도 있었어요. 김정은이가 당의 유일적 영도 체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장성택을 처형했다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장성택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지 않으니 또 섭정왕 앞으로 장성택을 가만 놔두면 자기가 죽게 생겨먹었으니 돈 때문에 권력 싸움에서 장성택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2019년도에 제가 어떻게 장성택의 최측근들과 엘리트 탈북민들로 무어진 중국 공산당이 육성하고 있는 북한 망명정부 6.5 김정은의 6.5 시기에 어떻게 북한 망명정부를 키우려고 하는지 키우고 있는지 2019년도에 제가 소상하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WTR 소식이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WTR 소식통에게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보내서 이제 또 소식이 올 겁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왜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졌는지와 어떤 망명 조직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소식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친중 성향의 탈북민들로 육성된 북한 망명 정부의 충격 실체에 김정은 또 대충격, 골수 친중 성향 탈북민 및 화교들로 육성된 북한 망명 정부 실체. 북한 내부 WTR 소식통은 2013년 12월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 후 이어 2014년부터 중국과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 도주, 운신에 있다가 2015년경부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육성되기 시작한 골수 친중 성향 탈북민 및 화교 출신, 이 화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교 출신들이. 화교 출신 북한 망명 정부가 지금도 꾸준히 존재하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 육성
북한 망명 정부는 친중파 장성택 라인으로 처음에는 세팅되었다가 후에 해체를 하고 근 10여 년간 중국의 해외 공작팀에 의해 새롭게 육성되고 있다라는 전언이다. 장성택 라인은 이제 다 밀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왔던 엘리트들을 탈북시켜 중국인으로 둔갑시키거나 북한 정찰청국사나 기술정찰국 엘리트 해커들을 매수해 북한 망명정부에 영입했다라고 평양 화교 알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젊어졌다는 이야기죠. 또한 중국 정부에 의해 계속 육성되는 망명정부에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부를 돈을 많이 창출한 이중국 쪽의 중국 화교들과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소식이 확인된 후 북한 김정은이 또 충격적인 지시를 내려 지금 충격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을 수 없지요.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려 현재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인민군 보위사령부, 호위청국이 초비상이 걸려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자, 김정일이가 사망하면서 김정은에게 했던 유언이 있죠. 죽어도 중국을 믿지 말아라 라는 게 유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반중 사상이 강해요. 그런데 제가 전 방송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점점 김정은이가 중국의 A2AD, 이 반접근 금지, 그러니까 중국 라인에 들어오면 무조건 쏘겠다라는 그 중국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 그러니까 북한 백두산 쪽, 이 중국 쪽 거기는 지금 10만 명 이상의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 군인들이 해마다 훈련에 스피드를 올려가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이미 자강도, 성간, 독림 이쪽에 최고사령부 다 옮겨놨어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작심을 하고 탈북민들과 또 북한에서 유학 온 엘리트들을 망명을 시켜서 탈북을 시켜서 돈으로 매수해서 해커들을 북한 망명 정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난리를 치는 것도 난리를 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건 지금 격변하는 시대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무엇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략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격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 방송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당시에 2019년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 대대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룬궁 수련자들이 무엇이냐? 북한의 돈주들은 대부분 누구랑 커넥션을 맺고 있느냐? 중국의 화교들과 커넥션을 맺고 있어요. 중국의 화교들과 커넥션을 맺어서 중국과 제3국이면 이제 뭐 마카오일 수도 있고 또 동남아일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 이 돈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상 화교들과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룬궁에 대해서 당시에 김정은이가 대대적인 제거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도 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지시가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이가 이 중국 공산당의 시나리오에 계속 뭔가 중국 편에 섰다가도 아니면 이거 나를 밀어내려고 그러나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 김정은이가 산다라는 것이며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북한 김정은이가 유고를 한 후 또 이
대량 탈북 사태, 또 핵 유출 사태,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중국은 평양을 타고 앉을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이야기예요. 다 끝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화산 31이라는 전술 핵을 왜 꺼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신냉전 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제는 한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밖에 답이 없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는 서서히, 그래서 정동산 TV가 강조하는 캠페인이 뭡니까?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도피했던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에 폭격을 하거나 하면, 김정은이가 중국인민해방군하고 같이 평양에 입성을 하면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중국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소식은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중국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북한 망명 정부의 그 실체,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 실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잔악계나 반중친미,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 한미 동맹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